안녕하세요. 팀장님 몰래 하는 잡 리뷰 판타지 입문 가이드를 맡은 개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게임 판타지에 이어서 퓨전 판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퓨전 판타지, 게임 판타지만큼이나 직설적이에요. 장르가 2개 이상 섞여 있으면 그냥 퓨전 판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게 경우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퓨전 판타지의 초창기부터 좀 대표적인 작품들 3개만 뽑아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작품이었고 무슨 영향을 끼쳤나 이런 것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퓨전 판타지라는 장르를 열었던 작품이라고 하면 역시 묵향이라는 작품을 뺄 수가 없습니다.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되게 많을 텐데요. 이게 아마 거의 공식적으로는 무협에서 판타지로 넘어가는 그 클리셰를 만들어준 첫 번째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부분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지만 이후에 퓨전 판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소드마스터와 그랜드 소드마스터의 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무협을 보신 분들이라면 파경이나 현경 이런 식으로 무림 고수의 경지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걸 그대로 판타지 쪽에 갖다가 차용을 시킨 부분인데, 칼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다이들이 휘두르는 그런 광선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검에서 뭔가 에너지를 씌워가지고 강도를 훨씬 높이는 건데, 이 묵향을 필두로 해서 퓨전 판타지에 씌워진 그 클리셰가 소드마스터는 검기라는 걸 쓸 수 있고 그랜드 소드마스터는 검강이라는 걸 쓸 수 있다. 근데 검강이 검기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거기 때문에 소드마스터는 몇십 명이 와도 그랜드 소드마스터를 이길 수 없다. 대략 이런 식의 파워 밸런스 설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그대로 수많은 퓨전 판타지에 답습이 되면서 장르적인 클리셰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장기간의 연재를 거쳐서 지금도 계속 출간이 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퓨전 판타지에서 두 번째로 유명해졌던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곡갱이라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계 고딩 깽판물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 고등학생이 차원 이동을 해가지고 판타지 세계에 가서 특수 능력을 얻는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열심히 깽판을 치고 다닌다. 이런 장르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에 시초였던 작품이라고 할까?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고 계신데 이상규 작가님의 사이키델리아라는 작품이 이곡갱의 약간 시초를 열었다라고 평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해요. 실제로 이 이곡갱이라는 장르도 퓨전 판타지에서 약간 양대 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고, 많은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작품이라고 하면 이번에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미래를 보는 투자자를 쓰셨던 박송호 작가님의 아이리스 같은 소설로 이어지면서 퓨전 판타지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판타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드래곤을 소재로 한 퓨전 판타지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건 드래곤으로 환생하는 소설이에요. 이제 박진애 작가님의 아린 이야기 같은 작품, 현실에서 죽었는데 아니면 자고 일어나 봤더니 얘가 드래곤으로 환생했다. 그래서 판타지 세계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한참 유행하기도 했죠. 공통점을 꼽자고 하면 주인공이 엄청나게 강하고 먼치킨인 거죠. 그래서 차원 이동을 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낸 이야기들이 대부분 퓨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도 퓨전이라고 퓨전 판타지라고 추가되는 느낌이 되게 많긴 한데, 여기서 약간 재밌는 부분은 퓨전 판타지라는 용어 자체가 언제 나왔느냐,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퓨전 판타지라고 했던 작품들은 아직 표지에 퓨전 판타지라고 박혀있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아직 장르 분화가 그렇게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판타지 장편 소설 정도의 타이틀만 갖고 나왔던 소설인데, 후대에 와서 이제 장르 분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 작품들이 퓨전 판타지의 시초였다, 이런 식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물론 이제 퓨전 판타지라는 장르로 붙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판타지라는 장르 자체가 현대물도 등장을 했고 게임 판타지도 등장을 했고 대체 역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중에 2개를 섞어버리면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섞은 비중 중에서도 차라리 게임이 크다, 현대물이 크다 이래버리면 그냥 현대 판타지, 게임 판타지 이렇게 달고 나온 책도 많아요. 그래서 대체 퓨전 판타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장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퓨전 판타지에 있던 요소들도 많이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곡갱이라는 그런 장르 이제 좀 많이 보기 힘들어졌고요. 요즘은 이제 이 세계 넘어갈까 하면 대략 군필은 되거나
아니면 애들 아빠는 돼야 되거나 약간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독자가 나이 들면서 장르도 같이 나이 들어간다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은 예전 판타지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던 소드마스터,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열심히 칼질 해가지고 뭐 오로를 깨닫고 이런 걸 하느니 시스템에 의존해서 스킬빨로 이제 뭐 기술을 쓰겠다, 이런 경향이 좀 많이 보이는 추세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판타지 하면 뺄 수 없던 드래곤조차도 요즘은 많이 출연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때 이제 드래곤이라고 하면 보물고블린이랑 동일시되던 그런 판타지의 필수 요소던 시절도 있었는데 장르가 그만큼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퓨전 판타지라는 장르는 계속 꾸준히 변화를 해갈 것 같고요. 새로운 장르, 기존에 없던 장르가 출연함에 따라서 퓨전 판타지라는 장르도 계속 변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퓨전 판타지라는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 판타지 장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살려주세요.